밖에 나가면은 위협들이 많고 위험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집에서 놀게 만드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주면서 외부의 위험에 엄청나게 노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미국 아이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해피필이라고 하는 약을 먹는데요. 그거 한 발 더 가면 이제 마약 먹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은 불안한 사회고 총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총격 사건이 많이 퍼져요. 촌소 가면은 미국보다 총사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쉬운데 캐나다에서는 총기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마이클 무어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미국의 인종 문제로 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불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는데 The Anxious Generation, 불안한 세대. 한국에서는 보니까 좀 말을 줄여가지고 불안 세대라고 책을 냈더라고요. 일단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 초조 같은 게 좀 만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불안 세대라는 이 책은 저자는 조나선 하이트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갖다가 딱 이 범인으로 지목을 합니다. 조나선 하이트의 책을 보다 보면은 가면 갈수록 엄마들이 어울려서 노는 걸 굉장히 무서워한대. 밖에 나가면은 위협들이 많고 위험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집에서 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재밌는 거는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주면서 밖에 외부의 위험에 엄청나게 노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정말 많은 노출들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하는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미국도 똑같이 놀이터에서 애들이 안 논다는 거예요. 안 노는데 집 안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하는 그런 심성을 가지게 되면서 미국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미국 교육이 망가지고 있다. 이런 이 책 내용이 바로 불안 세대, The Anxious Generation이라는 책이었습니다. The Atlantic이라고 미국의 동부 쪽에 지식인들이 많이 보는 매거진이죠. 그래서 그 애틀랜틱에서는 조나선 하이트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안 초조하고 좀 이상해진다 그랬는데 그런데 자기가 통계를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세계 행복 보고서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는 그런 이제 통계를 봤더니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어권의 아이들은 자살 시도하는 애들도 많아지고 불안에 대한 그런 것들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그런데 반면 영어를 안 쓰는 지역, 근데 뭐 유럽으로 말하면 중부 유럽이라든지 동부 유럽 다른 지역 아이들은 보니까 행복 지수가 오히려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률이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밌는 건 가면은 미국의 가로 옆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캐나다잖아요. 북쪽에. 캐나다는 퀘벡주라고 있습니다. 퀘벡주는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언어가 영어도 쓰지만 기본적으로 불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영어 노출보다는 불어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제 프랑스 문화라는 이렇게 노출된 건데 퀘벡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감이 높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론 내린 게 뭔가면은 이상하게 영어 쓰는 사람들만 전 세계적으로 불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작은 결론은 뭔가면 결국 미국이란 나라가 불안감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고 미국발로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 퍼져나가는데 그게 영어권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한지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는 게 항우울제라는 약이 있어요. 미국의 친구들이 재밌는 단어를 이용하더라고요. 하면 미국 아이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해피필이라고 하는 약을 먹는데요. 그거 한 발 더 가면 이제 마약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해피필이 약발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다음에 한 발 더 가서 펜타닐도 먹고 뭐 코카인도 먹고 그러겠죠. 인터넷의 기사에 따르면은 신경 정신과 관련된 병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여러분들도 보면 이제 미국의 영향을 좀 우리가 받아가지고 트라우마란 말 많이 쓰잖아요. 뭐가 있으면 이건 트라우마야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1950년대까지 뒤져보면 없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트라우마라는 말이 쓰기 시작하니까 조금만 뭐가 좀 이상하면 이건 내가 트라우마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트라우마와 관련돼 가지고 진단을 받아야 되고 약을 복용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나가서 운동하고 사람들하고 재밌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러면은 고쳐질 것들이 병이라고 딱 규정 지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 거죠.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미국발로 이렇게 일종의 진단 질병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더라라는 게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글에 이 기사가 또 하나 이제 지적하는 거는 예전에는 머니투데이만 보면 맨날 머니투데이만 봐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들 보면서 재밌는 기사가 있는지 영양가가 있는 기사가 있는지를 체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보게 됩니다. 지금은
제목 장사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계속 1초, 2초 옮겨 다니기 때문에 누가 더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누가 더 자극적인 기사를 달 것인지 게재할 건지를 가지고 지금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는요, 나쁜 뉴스가 잘 팔리는 거예요. 사람이 강아지를 물면은 큰 뉴스가 되지만 강아지가 사람 무는 거는 뉴스가 안 됩니다. 제 경험인데 외할머니가 80몇 살 때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지내시고 그랬을 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인데 동규야 그러더니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 막 잘못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 교통사고를 많이 낸다. 큰일 났다. 막 그래서 걱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그랬죠.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일요일 날은 국회도 안 하고 대통령도 집어쉬고 뉴스거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1시간 동안 뉴스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송에 나오지도 않았던 교통사고 뉴스를 잔뜩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평일날 교통사고 훨씬 많이 나요. 그래서 교통사고 난 거, 누가 도둑질 난 거, 아니면은 그 어디서 화재 사건 해가지고 1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2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몰랐던 거죠. 여러분들은 인터넷 뉴스들, 정말 자극적인 뉴스를 갖다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영양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몰라도 되는 뉴스들 많아요. 그래서 나쁜 뉴스를 가지고 뉴스 경쟁을 하다 보니까 1980년대 이후로 엄청나게 불안한 이야기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온통 다 범죄 이야기고요. 온통 다 납치 이야기고, 온통 다 마약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그게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한 미국 사회가 훨씬 더 그런 불안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에서 불안증이 강화됐고 항우울제를 많이 먹게 됐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어권 전체에서 영향력이 세다 보니까 미국발 뉴스들이 그 분위기가 영국에도 캐나다에도 호주에도 홍콩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미국 사회의 독특한 불안증을 두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는 뭔가면은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렇게 안정된 사회는 아니에요. 영국에 가든지 다른 나라 가면 우리 집들 튼튼하게 잘 짓잖아요. 미국 가면 집들이 되게 다 나무집이에요. 옛날에 19세기 중반에도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프랑스 귀족 토크빌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는 이렇게 부자들도 집을 갖다 나무로 대충 짓냐고 이렇게 마치 가건물처럼 그랬더니만 미국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아, 집이라는 거는 좀 살다가 부시고 또 다시 짓고 또 옮겨가고 그래야 되는 거지. 벽돌로 그 성처럼 지어가지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자손 만대 살 생각을 하냐? 그건 너희 프랑스 애들이나 그러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서부 개척 시대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럽이라든지 우리 구대륙 사람들처럼 아주 안정된 사회는 아니에요. 미국은 아직도 새롭게 개척하는 사회, 서부를 개척하고 우주를 개척하고 해양을 개척하고 계속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안정된 사회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의 그러니까 서부 개척 그런 마인드가 아직도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면 미국에서 총격 사건 많잖아요. 총격 사건 많으면은 미국은 불안한 사회고 총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총격 사건이 많이 퍼져져. 그래서 총을 갖다 규제를 하고 총을 못 가지게 해야 돼. 그러면은 미국도 다른 나라처럼 총기 사고가 안 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근데 마이클 무어는 한 발 더 나가요. 미국이 총이 많아가지고 총기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은 미국 바로 옆에 있는 북쪽에 있는 토론토 가면은 미국보다 총 사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토론토 가지고 슈퍼마켓 갔더니만 총들이 쭉 나열돼 있고 총알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총을 집어요. 총알을 집어가지고 카운터 가가지고 크레딧 카드 현금 딱 주면 그 자리에서 제대로 묻지도 않고 그냥 총을 줘요. 미국보다 더 쉽습니다. 캐나다가. 쉬운데 캐나다에서는 총기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 토론토라는 도시 바로 맞은편에 미국의 미시간 굉장히 무서운 동네거든요. 총기 사고 많이 나고요. 근데 디트로이트 가면 사람들 문 다 걸어 잠그죠. 심지어 자동차 같은 경우 얼마나 무서워하는가 하면은 뉴저지가는 꽤 미국에서 부자 동네예요. 미국 부자 동네고 중산층이 사는 동네인데도 핸들이 있잖아요. 핸들 안에 핸들을 갖다가 돌리지 못하게 하는 또 럭 장치가 있어요. 자동차를 자물쇠를 잠그고 그 다음 자동차 핸들을 갖다가 꺾지 못하게 만든 또 럭을 또 걸어야 돼요. 2중, 3중으로 걸어야지 안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론토 갔더니만 아무 집을 가더라도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무어가 물었어요. 당신들은 무섭지 않냐고. 왜 문을 열어놓고 사냐고. 대도시인데.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왜 문을 닫고 사냐고. 이웃들을 다 아는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 닫고 사냐고.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그런 불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면 미국이 총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불신하고 저 사람이 나를 총을 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총을 쏘는 거예요.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경찰관들이 가끔 보면 총을 쏴서 사람들 살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경찰관들이 굉장히 공포가 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약을 먹는 사람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총을 먼저 쏴버리는 거예요, 경찰관한테. 그리고 경찰관이 죽어요. 이런 걸 경험하기 때문에 미국 경찰관들도 조금만 행동이 좀 이상하면 먼저 총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불안이 서로를 갖다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경찰이 시민을 쏘고 시민은 경찰을 쏘고 시민을 쏘고 하는 이 불안이 있는데 마이클 무어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미국의 인종 문제로 보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노예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미국의 흑인들 중에서도 자메이카라든지 이렇게 이민 온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예컨대 해리스라든지 오바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미국의 노예 출신들이 흑인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살다가 온 흑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세도 할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그런데 미국의 많은 흑인들은 노예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미국의 주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못 믿고 불신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흑인들하고 같이 안 살까? 이 노예 출신들의 흑인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안 살까 해가지고 도망가는 게 있어요. 미국 백인들이 원래 뉴욕 시내, 대도시 시내에 살았는데 흑인들이 해방되고 나서 대도시로 와요. 흑인들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도 없고 그러니까 대도시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흑인들이 대도시로 오고 나면은 미국 백인들은 흑인들이 대도시로 와서 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흑인들이 안 오는 대중교통으로 올 수 없는 교외 지역으로 도망가자. 그러다가 또 그 사람들 또 교외 지역으로 따라 들어오면은 또 더 멀리 가고.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불안하고 불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총을 줬을 때 사고 나더라는 거예요. 총 자체가 사고 내는 건 아닙니다. 사고는 사람이 내는 거지 총이 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한국에는 팀 문화가 없잖아요. 우리는 팀 문화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팁이란 문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나한테 서비스하는 거 보고 기분이 좋으면 내가 한테 3달러를 줄 수 있고 기분 나쁘면 안 줄 수 있고 아니면 1달러 줄 수 있고 네가 하는 거를 보고 주겠다 해가지고 어떤 레스토랑 가면은 어떤 잘생긴 어떤 백인 청년이 와가지고 저 메뉴를 묻고 하는데 무릎을 딱 꿇고 눈높이를 저보다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고 저한테 뒤로 쳐다보면서 저한테 그 메뉴를 이렇게 뭘 시킬 거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너무 좀 비굴하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반면 미국하고 좀 다른 나라인 영국 같은 경우 말씀드릴게요. 영국은 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팁을 잘 안 줘요. 줘도 되지만 안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되는가? 이거 여러분들 혹시 영국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은 알아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서빙을 잘해가지고 5파운드로 합시다.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넣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노동자 계급의 연대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5파운드를 받죠? 그 종업원들이 함께 쓰는 팁박스가 있어요. 그걸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녁에 퇴근할 때 n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내 옆에 있는 마이클보다 조나단보다 더 열심히 서빙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자고 일종의 노동자 계급의 연대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어기면 여러분들 쫓겨날지도 몰라요. 레스토랑에서. 이게 그래서 팀 문화를 보더라도 미국 사회가 그 레스토랑 일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밥 먹는 거 해봅시다. 우리 회사원들 요즘 밥 먹을 때 여러분들 12시에 나가가지고 아니면 11시 45분에 나갈 수 있잖아요. 회사원들 보면 나가가지고 한 1시 15분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커피도 한잔 하시고 식사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식사를 시간을 따라 그렇게 여러분들 충분하게 주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유 있게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산책하다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일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 순수한 경쟁 정글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미국에 살면은 돈도 많이 벌 수 있지만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지쳐 있고요. 그래서 그게 미국 사회의 초경쟁 사회 그것들도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테마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